주간의 정치, 사회적 이슈와 지역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사터치 따따붙다 시작합니다. 오늘 또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9일 광주에서 17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학동 참사로 지금 충격과 또 안타까움으로 지금 합동 분향소의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광주에서 철거 공사를 하던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바로 옆 도로에 있던 시내 버스를 덮쳤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광주가 이 건 때문에 충격이 커요 보니까. 맞습니다. 예, 주변에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 광주가 이것밖에 안 됐냐. 정말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우선 그런 후진적인 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거. 네. 그리고 벌써 한 4, 5년 전에 사실은 서울에서도 비슷한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철거 과정에서 이게 똑같은 사고가 지금 서울 잠원동에서도 한 4년 전에 있었는데 네. 어제 오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죠. 예비 부부가 탄 차를 건물 잔해가 덮쳤고 안타깝게도 예비 신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그쯤 됐으면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맞습니다. 공무원들이라든지 건설 현장에서도 충분히 위험 가능성에 대한 전파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왜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이게 네. 이제 철거를 하려면 철거 계획을 이게 업체에서 세워가지고 이제 해당 구청에 허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철거를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획 자체가 제대로 세워졌느냐 이제 이 문제가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철거 계획을 세울 때 좀 작은 사이즈의 포크레인 이게 이제 분쇄를 할 수 있는 포크레인이 이렇게 옥상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부수는데 네. 사실은 이번에는 대단히 큰 사이즈의 지금 포크레인이 동원이 됐었거든요. 네. 보면 그래서 네. 이 큰 사이즈의 포크레인이 애시당초 이 하중 계산이 돼가지고 계획이 세워졌느냐 네. 이 문제가 네. 지금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옆에 인도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네, 이제 버스 보행자 정류장. 도로. 네. 네. 거기에 보통 이제 철제로 안전 이 보호 통로를 만들거든요. 보면 네. 그 부분도 아예 지금 설계 과정에서 계획 과정에서 빠져 있었다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사실은 옛날에 한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사실은 구청의 건설 담당 공무원들은 네. 직접 삼각자 가지고 이렇게 이 설계도 하고 계획도 하고 현장에서 하시던 현장 능력이 있던 분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근데 네. 최근에는 그냥 도상으로 공부만 하고 이게 법규 숙지만 하던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이 계획 자체를 볼 수 있는 눈이 공무원들에게 과연 있느냐 없느냐 네. 그 문제도 사실은 이제 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본질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면서 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른바 탁상. 네. 네. 그러니까 실무 능력이 없는 아하, 실무를 네. 안 해봤던 공무원들이 이제 다 이제 지금 이걸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우리 광주 동구의 문제가 아니고 네. 전국적으로 지금 똑같은 문제들이거든요. 보면 네, 네. 공무원들의 현장 능력.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동구 지금 학동 지금 참사는 좀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서 예견된 인재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계획 단계에서는 그런 네. 문제가 대체로 조금 그런 문제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경찰이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장 철거 과정에서 예. 사실은 계획서대로라도 철거를 했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거운 포크레인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위에서부터 했으면 좋은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1, 2층을 일부 부수고 그 부순 잔해와 이 토사 위로 해가지고 3, 4층 옆구리를 부수기 시작했다는 것 같거든요, 보면. 아하. 그러니까 계획에 정해진 순서대로라도 안 했다라는 거. 그럼 궁금하거든요. 그 공사를 한 업체는 네. 과연 철거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가 그 의구심이 드는데. 그 부분도 경찰이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 중인 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시공사가 있고 이 시공사에서 이거를 철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문 건설업체에 이게 전문적인 영역은 하청을 줄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네. 근데 하청이 한 번은 가능한데 제재 하청까지는 사실은 불가능한 구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는 게 재하도급으로 네. 인해서 이 부실 공사. 재하청 가능성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 원래 이 공사비가 지금 이게 평당 28만 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돼 있었던 네. 것 같은데 나중에는 지금 평당 4만 원 정도로 이게 7분의 1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네. 정말 자격을 가진 업체가 이 철거를 했는지 그다음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문제들도 지금 이제 경찰에서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에서 이게 물을 분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잉되게 이게 지금 물 살포가 네.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예. 또 초창기에 주변에 이제 주민들 얘기에 따르면 뭔가 이상해가지고 이 공사를 멈추고 현장에 있는 이 인부들이라든지 직원들은 다 빠져나왔다라고 대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면.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대피를 했으면 사실은 주변의 인도뿐만 아니라 차도도 지금 막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조치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계획 자체도 이게 들여다봐야 될 요소가 많고 네. 그다음에 감리하는 과정에서 감리. 네. 이제 현장에 없었대요. 보면 이 감리 회사에서. 근데 이 계약서를 보면 상근 감리는 아니니까 비상근 감리다 보니까 네. 현장에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 주기적으로 와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 공사 실제로 하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지금 감리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지 네. 이 부분이 지금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감리 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네. 이 감리 회사 쪽의 대표가 이 감리 일지를 빼돌렸다. 그리고 경찰 수사하는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아직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의혹으로. 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지금 네. 그런 내용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 수사도 이게 조금 어렵게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이고 그로 인해서 정말 무고한 또 안타까운 희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이슈 체크 여기까지 마치고요. 본격적인 주제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수년째 의료진 대신 수술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의해 촬영된 광주의 한 척추병원 수술실 영상으로 인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수술대 위에서 수술하고 있는 이 남성이 의사가 아니라 비의료인에 해당되는 간호조무사라는 것이다. 2018년부터 촬영된 영상들은 수백여 건의 대리 수술이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예상되는 피해자만 500여 명이 넘는 가운데 해당 병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내부 제보자를 비판하고 나섰다. 우리가 대리 수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고 이걸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형사고발을 우리는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영상은 있던데 영상이라는 영상도 전부 조작되고 그분은 10년 전부터 수술방을 들어오질 안 해요. 수술방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어떻게 수술실 방을 내부를 알고 그걸 안 시켰어요. 이것도 너무 억울해요. 저 원장님 보시면은 그때 하세요. 아니 영상을 안 보셨는데 편집됐다라는 건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영상이요? 영상을 안 보셨는데 영상이 계속 있다며요. 그러니까 영상 근데 여기도 적혀 있습니다. 편집된 영상이라고요. 사실 아까 연합통신에서 오셔가지고 저 영상이 있다. 우리는 영상 안 봤잖아요. 예. 하지만 영상을 지금 보지 않으신 마당에 광주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병원에 압수수색을 들어간 상황. 압수 자료를 분석해 대리수술 의혹의 진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병원은 지역 내에서 척추 전문 병원으로 유명세를 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사기친 거지. 사기친 건데 예를 든다면은 의사가 해야 될 것을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 검사를 했으니까 그 사기지, 속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수술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잘하든 못하든
자기만 돈 벌면 된다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제가 택시를 하니까 손님 보고 운전시킨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의사의 면허도 필요 없을 것이고 간호조무사가 수술한 걸로 하고 이렇게 나오던데 시민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우리. 사람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의사를 믿고 가서 수술하는데 간호사가 감이 들어와서 수술을 하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죽고 가족을 갖다가 거기다 눕혀놓고 간호사를 보고 수술하라 그래야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저희 식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최근 광주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대리 수술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지금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시사터치 따따부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 의사회 박유한 회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유한입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니까 이제 척추 전문 병원인데 네. 간호조무사가 지금 불법적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른바 대리 수술인 네, 거죠. 네, 네. 지금 그 경찰 압수수색에 이어서 지금 의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방송 난 바로 다음 날 저희들은 이제 의사협회 전문가 평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를 하거나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람들을 자율 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기구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병원 그 고발자와 내부 고발자와 또 병원 측 양측의 소명을 듣고 지금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서 특별한 지금 사실 증거는 서로 양측에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사를 하고 자체 조사를 하고 또 서울중앙윤리위원회에 또 회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체 조사 결과가 지금 어떻게 해놨나요? 자체 조사 결과는 아직 증거를 서로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중앙윤리위원회와 경찰 수사와 공조를 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짓고 이 주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그 저쪽에 제보자라고 나오신 그 내부 의사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이 무슨 동영상 같은 걸 아마 이렇게 네, 찍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의사협회 주라고 하는데 아직 저희를 그러니까 경찰에는 경찰에는 제출하고 제출하고 저희에게는 의사협회는 제출하지 제출 안 않았습니다. 하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병원 관계자들을 의사협회 차원에서는 고발 조치나 만약 저게 이런 걸 하지 사실이라면 않았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죠. 사실 제가 운전면허가 있지만 무슨 일로 면허를 박탈당했을 때 저는 무면허 운전자가 되는 거거든요. 의사도 면허가 있으면 면허를 박탈당하면 무면허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좀 무면허 의료 행위는 아주 인체에 큰 치명적인 행위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게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아주 큰 무관용 원칙으로 큰 벌로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현재 광주시 의사회나 대한의사협회는 취하고 있어서 지금 의료법은 사실 송방망이 처벌이라는 이야기도 전에부터 있어서 이번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고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검찰에. 그래서 이것은 집행유예만 나와도 바로 면허가 박탈되는 취소되는 그런 특별조치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을 우선은 그 관련된 특별법에 의거해서 고발은 한 상태인 네네네. 거죠. 지난 10일 날 그래서 고발을 만약에 처리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가 네네네네. 되는, 그러니까 다시는 의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 네네네. 말씀이신 거죠. 현행법에는 이제 10년 동안 면허 취소가 된 자는 다시 심의위원회가 다시 있습니다. 10년 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면허를 줄지 그대로 무면허로 열지 이제 그건 10년 후를 다시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네네. 지금 현재 저 병원 측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병원 측은 방금 이제 보셨던 그 내용 그대로 현재 고소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그러니까 부정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런 사실 그렇죠. 없다. 협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대사수에 선량한 의사들이 저희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히 더 하고 있고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실 대표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언론을 통해서 이 사건이 뭐 과거에도 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계속 연일 지금 방송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영상이 확실히 찍혔습니다.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하는 것이. 근데 병원 입장에서는 뭐 그런 증거도 그러니까 조작된 허위 사실이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강력하게 뭐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그 영상을 한번 직접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실 이 자리에 지금 수사를 하고 계시는 그 경찰관 분이 나와서 이제 어떤 수사 진행 상황을 얘기해 주시면 어느 정도까지 사실관계가 확보됐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관계를 모르겠는데, 다만 지금 그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전제로 해가지고 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요 얘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네.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될 내용이니까. 근데 제보자 얘기는 이렇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왜 이렇게 꿰매는 작업 있지 않습니까? 피부 네. 꿰매는다든지 뭐 이런 봉합 작업 같은 경우는 간호조무사를 시켰다라는 거고 그런 영상들이 지금 그대로 이렇게 자기가 확보해서 가지고 있고 이 확보된 영상을 경찰에 넘겼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영상은 최초에 이제 수술 시작하면서 이게 해당 부위를 이렇게 해당 척추나 관절 부위를 이렇게 절개하는 것도 간호조무사가 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고 네. 반면에 지금 병원 측에서는 일체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그 영상 자체가 조작됐고 그 제보를 했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경영권 다툼에 있어서 내부적인 다른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게 충돌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영상을 조작해서 지금 이게 경찰에다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 틀의 흐름을 가지고 보면 제보자 쪽의 얘기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에서 지금 몇몇 의사 선생님들하고 아마 간호사 선생님들을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네. 혐의 인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고 해석이 되는 지금 상황들이거든요. 그 혐의 사실을 인정 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전제로 해서 본다면 제보자의 말이 사실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부 SNS 카톡이라든지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이게 이제 네. 내부 메신저 안에 저 병원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의사가 반드시 해야 될 수술 작업들, 네. 그다음에 이제 의사가 안 해도 되는 수술 작업들을 조금 분류해 놓은 어떤 대화 내용들이 지금 오고 간 부분들이 네. 있는데 네. 마지막 꿰매기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의사가 마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전제로 해가지고 어떤 대화 내용이 오고 간 것이 흔적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제보자가 경찰에다 이제 이걸 제시를 했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병원 측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가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서로 간에 얘기를 교환했을 뿐이지 실제로 이대로 된 적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물렀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종적인 경찰 수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제가 받고 있는 느낌으로는 제보자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기는 하고 문제는 이제 의료법 위반이 된다면 개별 환자 한 명 별로 이게 범죄가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환자 누구를 이렇게 시술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최초 개복이라든지 마지막 이게 봉합 이 시술을 간호조무사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환자의 이름, 그다음에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시간, 그다음 몇 월 며칠 일시, 그다음에 요게 거기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의 이름 이런 것들을 지금 경찰이 개별적으로 밝혀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쉽게 밝혀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 제보자가 네. 틀림없이 비밀리에 뭔가 카메라 장치 같은 것을 내부에 설치하고 영상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모든 수술을 계속해서 그냥 다 녹화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그렇다고 본다면 저게 어디까지 개별적인 한 건 한 건이 입증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아마 경찰 수사에서 가장 난항이 아닐까. 네. 예,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해봅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의사협회, 특히 이제 광주시 의사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좀 조사에 좀 협조를 하고 계시고 또 이 경위를 밝히시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계시니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의료 행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뭐 충분히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또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또 변호사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괘씸죄에 또 해당이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중형에 더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저희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선량한 다른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유일한 그 행동을 하신 우리 다른 의사 선생님들 보호하는 게 사실은 저희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선량한 정말 그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네네. 애쓰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큰 피해를 보게 생겼어요. 그렇죠. 특히 이 대리 수술이라는 게 사실 총 퍼센트로 나타내면 전체 수술의 0.001%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통계를 보면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3%가 존재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3%는 아닌 것 같고요. 전 세계 통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간 어찌됐건 국민 건강을 위한 우리 의사, 선량한 의사 선생님을 보호하는 게 가장 큰 의무입니다. 근데 회장님, 네. 의사 회장이시니까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이게 그러니까 가령 그 아까 저기 나왔던 이제 마지막에 척추 수술이나 뭐 이게 마지막에 네네네. 이제 표피 이렇게 바늘로 해당 수술 부위 꿰매는 작업 정도는 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한테 뭐 시킨다 뭐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법 위반이 그렇죠. 아니냐 네네. 이제 이게 네네네. 핵심인데 네. 실제로 마지막 이렇게 꿰매는 작업이라 요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그게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3, 4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 수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저도 수련 받은 지가 벌써 한 30년 됐지만 그 이후로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규정상도 그렇고 실제 하는 것도 그렇고 네, 마지막 네, 네. 순간까지 어쨌든 바늘이 가고 칼이 그렇죠. 가고 다 이게 정리하는 것은 의사 선생님들이 네. 실제로 하고 계시고 법상도 그렇게 지금 해야 맞다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유명한 우리 교수님들 계시지만 뭐 레지던트나 인턴을 시킬지언정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호사한테도 안 시키는 부분을 저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 병원에서는 간호사도 아닌 간호조무사분한테 지금 네네네. 시킬 정도의 불법이 크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 제보가 네네,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예, 네네. 그런다는 거군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미 지금 국민들은 0.001%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지금 보도를 보고 의료계에 대해서 불신하고 정말 그렇죠. 신뢰가 네네. 추락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네네. 그런데 지금 비단 우리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의 한 또 척추병원에서도 네, 그런 몇달 전에 또 대리 있었습니다. 수술이 자행됐는데 지난 2월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찍었다는 영상이 어제 한 방송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환자에게 다가가 능숙하게 허리 수술을 진행하는 남자는 의사가 아닌 병원의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진로협력팀 과장이라고 합니다. 진짜 의사는 40분 정도 지난 뒤 수술실에 들어와 약 5분 정도만 수술한 뒤 퇴장했고 옆에 있던 진로협력팀 실장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봉합했다고 전했습니다. 좀 만연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런 솜방망이 잊혀버리고 둘째는 사실은 저수가죠. 지금 의료계가 대한민국 의료계가 의료 한류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의사 선생님들의 노력도 있지만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국민들의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 한류가 돼서 우리가 코로나 방역에서도 K 방역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듯이 맞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가지고 이제 신뢰가 무너진 마당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가 이제 저수가입니다. 원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원가를 한 70에서 80%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저수가에서 뭐 다른 나라에서는 수술을 하루에 한 건이나 두 건 할 수입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5-6건. 저도 사실 내과 의사지만 미국에 있는 내과 의사들은 하루에 10명 볼 수입이 저는 하루에 100명을 봐야 그 수입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포괄수까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백내장이랄지 맹장 수술, 탈장 수술, 뭐 치질, 자궁 수술이랄지 제왕절개 이런 것은 그냥 묶음으로 뭐 1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묶음으로 환자가 심하든 심하지 않든 이 돈만 지급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저수가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사실 5월 말에 이제 우리 매년 또 이 수가 인상 정부하고 협상이 있는데 물가 상승률에도 안 되는 협상을 거의 20년,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물가는 이만큼 올라가고 수가는 계속 퍼센트로만 따지니까 이게 계속 뭐 2.3, 2.9, 올해 3.0%
상승된 걸 의사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간호조무사랄지 간호사 또 이 나오는 우리 의료기사분들 노조원이에요. 노조원들도 이 수가가 올라야 노조원들도 임금을 저희들이 인상을 해줄 거니까 의료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저수가 솜방망이 처벌이 이 대리 수술을 만연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우리 회장님 조금 이렇게 이 말씀에 덧붙여 드리면, 아니, 먹고 살만한 의사들이 뭔 돈 얘기하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시청자분들 계실 것 근데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간의 전문가들 수입의 무덤일 수도 있어요.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의료보험 체제가 대단히 잘 돼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병원 가고 편하게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좀 치료받고 싼값에 시술을 하잖아요. 이번 코로나 때 또 대한민국의 이런 효율적인 어떤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미국에 이민 갔던 분들도 지금 뭐 나중에 거기는 의료 보험이 없고 그냥 개인 보험회사에다가 자기 돈을 넣어야만 지금 이게 헬스케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의료 보험 문제 때문에 한국으로 여기민 나이 드셔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보면. 네, 근데 그런 정도로 미국 같은 데는 영리 의료 체계다 보니까 의사들이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좀 적은 수의 환자를 보고 의료 수가는 비싸고,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돈 없는 가난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의료에 접근하기도 힘들고 의료 비용도 대단히 세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한국은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되게 잘 돼 있어요, 보면. 잘 돼 있고 저렴한 비용에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평균적으로 되게 좋은데 그중에 약간의 이제 부작용이 방금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가가 싸다 보니까, 중요한 수술이라든지 이런 데 수가가 싸다 보니까 조금 거기서 좀 이렇게 구멍이 나는 영역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저도 이제 알고 있는 뭐 후배 의사 선생님들 보면 응급실에서 이렇게 죽으라고 그냥 긴장 상태로 해봐야 한 달 월급이 한 1,000만 원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보면 요새는. 그러니까 그 업무의 긴장도라든지 그 업무의 강도에 비하면 전 세계적으로 의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급여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우리나라가 적은 건 사실이에요, 보면.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헬스케어 시스템 안에서 국민의 보건과 질병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환자의 생명과 안위를 담보로 해서 돈을 더 벌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좀 그런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좀 팽배합니다. 그러나 이제 네. 병원을 운영하는 이제 입장에서는 또 병원 경영도 중요하잖아요. 병원 망하는 병원 지금도 많듯이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계속 왔지만, 이번만큼은 차라리 이제 자정작용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변호사들도 이제 물론 이제 현직 나와서 순간 요새 뭐 전관예우라고 하는 그 기간도 거의 짧아져가지고 요새는 6개월, 1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로스쿨 갓 나온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수입이 뭐 500 넘어가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각 자체가 옛날에 의사해서 한 뭐 10년 하면 뭐 빌딩 산다 뭐 그게 한 20, 30년 전 얘기인데, 이제 이미 시각이 이제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 눈들이 좀 평평해져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지금 이제 척추 전문 병원에서 이제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을 하는가 하면 영업사원도 대리 수술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언론에 좀 적발이 되고 있어요. 네, 노출이 되고 또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 보니까 이제 간혹 이제 수술 기구를 네. 하는 기구상들이 새로운 기구가 왔을 때 설명하러 술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 뒤에서 이야기해주는, 이제 의사 선생님도 사실은 처음 만져보는 기구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발표가 나와서 대리 수술로 또 나올 수도 있었고요. 또 사실은 그런 것들도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 방송 때문에 이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이 수사 사례를 보다 보니까 의외로 간호조무사가 불법 시술 참여한 것보다도 이게 의료기구 판매업체 불법 시술 사례가 훨씬 더 많이 새로운 기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설명하고
또 그걸 실제로 의사 선생님은 한 번도 안 써본 기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좋은 기구이기 때문에 처음 시도는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러면 문제들이 이 있죠. 판매상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뭔가 뭐 동물이라도 가지고 연습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요. 아니죠. 이제 가서 네. 거기서 이제 그 외국 업체에 가서 따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오겠죠. 네. 그럼 그런 교육을 의사 선생님들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받아야죠. 만약 그런 네. 기구가 있다면.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학회 활동을 이제 그런 것들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그렇게 학회를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직접 수술을 하시는데 그럼요. 네네. 이제 일부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수술 건수가 그럼요. 많다 보니까 지금 그럴 수도 그런 있고 대리인을 또 투입시키는 한마디로 겁니까? 게으른 거죠. 배움에 게으르는 거. 저희들도 뭐 6시까지 또 환자 열심히 보고 또 저녁에 학교에 있으면 또 학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학교에 있으면 또 보고 또 서울에 학교에 있거나 부산에 학교에 있으면 부지런히 이제 쫓아다니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지. 제가 30년 전에 배웠던 의료 내과 기술을 지금 환자들한테 제가 적용하는 것은 10%도 안 됩니다. 계속 리뉴얼을 해가면서 새로운 지식을 환자한테 적용을 하고 해야만이 환자들도 더 보다 나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배운 의사 면허 딴 걸로 평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회장님 그게 진짜 의사 선생님들, 의료인들 질 관리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 네네네. 그러니까 의사 숫자가 적지 않은데 사실은 이게 정말 공부 안 하고 이게 새로운 기술을 안 따라가고 이러면 그런 식으로 뭐 기술 수입해 오는 어떻게 보면 이 판매상 직원들한테 그냥 이제 기구가 필요한 예, 작업들은 의료 행위들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열심히 학회에 가면 보는 분들도 계속 보고 어제도 봤는데 또 오늘 학교에서 다른 학교에서 또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정말 훌륭한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지금 범죄를 저지른 의사 선생님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네. 제 회장님 지금 이제 모두의 말씀 주셨거든요. 벌금형 정도 그리고 나서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다시 개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 이 상태인 겁니까? 잘안 궁금해요. 아, 네.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네. 결국은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법을 세게 바꿔줘야 되는데 네.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현실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령 지역의 의사협회에서 와서 당신 그딴 식으로 우리 의사들에게 불리한 법 개정하면 다음번에 표 없어 하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편치가 않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정말 제도 개선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한 직역들이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직역에 관련된 법들인데 지금까지 국회가 그 용기를 못 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가수 신해철 씨 네네네. 거기 명확한 의료 사고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아마 그 의사 선생님도 아마 의사 면허 정지 조금 되고 말았을 거예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이 복막염과 심낭염에 의한 폐혈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을 유발한 천공은 이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또는 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법 자체가 가령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게 무슨 세무사나 이런 전문직들 같은 경우는 범죄 종류에 상관없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령 뭐 징역 1년, 뭐 가령 뭐 교통사고로 또 포함해서 그냥 단순 음주운전 징역 1년 하면 이게 면허가 5년 정도씩 아예 그냥 딱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5년간은 뭐 변호사, 회계사 금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가령 뭐 히로뽕이라든지 약물에 취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몇 가지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한지 면허, 그러니까 뭐 전남에서만 의사라고 했는데 이걸 어겼다든지 또는 뭐 행정명령 3회 위반했다든지 몇 가지에 한정이 돼 있고 그렇게 폭넓게 안 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법을 바꾸려고 하면 아마 의사단체에서 계속해서 국회에다가 여러 가지 반대 청원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거고 국회에서는 그 파고를 못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 의료 행위를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실수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정말 고의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법법 행위를 한 거잖아요. 네.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 법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그건 당연히 생각하십니까? 돼야죠. 네. 아, 당연히 회장님 돼서 지금, 일벌백계를 해야만이 자정작용이 되고요.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이 파고를
이 강력한 제재를 못 해주는 이유는 뭐 이제 로비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 관심이 덜했죠. 그동안에는 이 대리 수술은 사실 저는 이 대리 수술이란 말만 들어도 사실 아주 위험한 그 자체를 느끼기 공포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왜냐하면 저도 사실 내시경 열심히 하고 다른 시술을 하지만 내시경 환자 하고 갈 때 이 전 내시경 소견이 어쩌고 다 들여다보고 환자 네. 상태, 뭐 혈소판 상태 다 보고 내시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뭐 충수 절제 수술이라고 하지만 가볍게 오른쪽 아랫배 째고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 거기에 무슨 쓰는 약, 뭐 해부 병리, 생리약, 양리약 모든 기술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손재주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몸위원회 의뢰는 정말 공포 그 자체입니다. 또한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환자가 이런 증세가 있을 때 이렇기 때문에 낫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할지 빨리빨리 판단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을 하는 의료 행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본 제작진. 특히 척추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심정이에요. 심정을 수술하다가 다쳐버리면 그는 재생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잘못해서 심정을 건드리면 그는 잘못돼서도 안 되지만 했을 경우에는 그는 환자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상황이죠. 의사들은 굉장히 그 감염이라든가 이런 염증들에 대한 그 강박관념들이 있어요. 굉장히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다 조심하고 하는데 이런 또 그런 경험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면 그런 감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충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람 그렇다 해서 100이라는 부분에 100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방금도 얘기했듯이 하나 정도가 문제되더라도 그거는 그 환자한테는 치명적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번 사건 지금 다시 또 이제 돌아와서 좀 말씀드려보면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 그 내부 고발자 선생님께서 그 몰래 이제 촬영을 한 영상을 지금 공개를 하면서 이 지금 대리 수술에 이제 이제 좀 폭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촬영을 한 영상들로 감시를 할 수 있다면 좀 근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절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절개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절개 장면이 안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쪽에서 아니다 하면 또 증거로서 인정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제 근절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자체 정화가 첫째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2016년부터 전문가 평가제라는 것을 운영을 해서 의사 자체적으로 지금 정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입원 전문의제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수님께서? 입원 전문의, 입원 전담의. 그래서 전에는 저는 이제 수련 받을 때 24시간 병원에서 키핑을 하면서 환자가 무슨 생기고 새벽 2시에 있어도 제 환자는 제가 가서 케어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일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입원 환자만 전문으로 보는 밤에 야간에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입원 전문의 제도가 생긴 지가 한 거의 10년 넘게 가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호자들도 담당 선생님 새벽 3시에 찾는 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차라리 수술 전문의, 수술 전담의 제도를 수술만 수술방에서 열심히 하는 전담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도 뭐 대형 병원에 가셨겠지만 또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또 병원 구조와 일반 개업의 구조가 또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대형 병원에서는 의사가 아닌 자들이 의료인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뭐 초음파를 일반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경우도 보신 적도 있었을 거고요. 또 대리로 이제 다른 뭐 의료 행위를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근데 대형 병원은 묵과를 하고 또 이런 일반 개인 병원은 벌을 준다. 이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어서 차라리 수술 전담의 제도를 하면은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고 또 이제 또 오늘 말씀하실 사항이 또 CCTV 건이 이제 국민 여론이 뭐 80, 90%는 수술방 내에 수술 CCTV를 촬영하자고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수술방에 CCTV를 과연 할지 말지 여기에 대한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좀 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사협회 또 광주시 의사회 회장을 지금 이제 맡고 계시는데 수술방에 CCTV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협에서는 반대 입장을 내셨어요. 네네네. 네. 의협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다 듣고 그동안 이게 뭐 의원님 여의도에 계실 때도 네, 이제 네. 아시는 건데 네. 뭐 10년 전부터 계속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올라왔다 다시 폐기되고 다시 상정되고 지금도 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 입장에서 보면 내 정보가 나가는 거죠. 저도 의사 선생님이지만 사실 저도 이제 누워서 술방에 누워 있는데 제 나체가 찍히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 정보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술방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전체 탈의가 다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소변줄 넣는 장면이라 이런 게 다 찍혀서 공포된다면 사실 그건 거의 사실은 테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원치 않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목욕탕, 사우나, 뭐 탈의실에 CCTV 있는 거 보신 적 없잖아요. 목욕탕, 뭐 사우나 주인께서 뭐 나쁜 마음을 먹고 찍었다면 그건 아주 큰 불법이 되듯이 요즘 세상은 사실 짧은 치마를 입고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것도 큰 죄가 되는데 그걸 도저히 그리고 수술방 안은 정말 다이나믹한 공간입니다. 이게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수술방에는 마취과 의사 선생님, 마취 전문 간호사 선생님, 수술하는 수술자, 그 보조자, 또 수술 보조 간호사. 적어도 한 수술방에는 6, 7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갇힌 공간이 아니고 오픈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 공간에서 내가 촬영된 화면이 그대로 나간다. 아주 이 적나라한 것이 찍혀서 혹시나 이제 해킹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청와대랄지 국정원도 해킹당하는 세상에 뭐 지난달 22일도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도 낸세모에 당해가지고 협박받고 있잖아요. 유명 연예인들이랄지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CCTV는 이제 의협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있지만 저는 저 개인적인 이제 의사 회장의 이걸 떼고 나서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 개인으로 있어서 제가 그런 적나라함을 직접 보고 피를 보고 이런 마당에서 그건 전 수술실 내에 촬영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네. 혹시 바늘귀 끼워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잘 끼워지죠? 옆에서 누가 아직까지는요? 끼우라 가면 쳐다보고 있으면 잘 끼실 것 같습니까? 약간 긴장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래 아주 잘하고 골프 잘 치는 선수가 대회만 나가면 골프를 못 치는 경우 많거든요. 멘탈입니다. 정신력입니다. 위에서 누가 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수술 잘할 의사 선생님은 없고요. 만약 이걸로 인해서 내가 무슨 나중에 탓을 듣게 되면 소극적 자세가 되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한류를 만들어준 국민의 신뢰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은 접근하고 이것만 살짝만 더 들어가서 제거하면 이분 더 살 수 있는데 이것만 살짝 모든 정신 집중을 갖고 있는데 그게 찍힌다면 앞으로 의료는 소극적 자세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단 이 첫째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나를 바라보는 카메라가 의식이 되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이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그럼요. 있다. 그게 이제 그 의사 단체로서 의료인으로서 아까는 국민의 입장으로서 제 모든 문제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밖으로 해킹돼서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소극적인 자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제가 큰 수술을 받을 상황이다. 그러면 뭐 저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한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CCTV를 찍을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 선택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국민들의 아마 정서가 나 그냥 CCTV 찍어줘 이런 아마 선택 옵션이 있다면 그게 아마 대부분일 것 같고요.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이게 혹시 해킹으로 뭐 병원에서 그냥 유출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가 지금 해킹으로 혹시 밖으로 그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갈지도 모른다. 그 우려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해킹당하는 확률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 확률이 그리 높지 않고 뭐 어떤 내 나신이 나가는 그런 부끄러움보다도
엉뚱한 사람이 와서 수술하는 이 허망한 사태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다면 그 부끄러움하고 이걸 예방하는 거하고 사람 목숨이 이 두려운 상황으로 본다면 저는 차라리 그냥 그 조그만 리스크, 해킹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그냥 그 정도는 감수하겠다. 꼭 CCTV 아니고서 이제 대리 수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확률 말씀하셨는데 대리 수술이 0.0001%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전체 한 5년 최근 한 게 한 112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CCTV 아니더라도 뭐 사실 수술방 내가 아니라 수술실 밖에 CCTV에서 출입자 관리만 열심히 해도 지문 뭐 한 달치 우리 이제 요즘 아파트만 들어가도 지문하고 뭐 이런 세상이잖아요. 수술 뭐 출입자 관리만 잘해도 CCTV 없어도 이제 대리 수술은 충분히 하고 또 특히 이제 세상이 더 밝아지면서 자체 정화 있죠. 아니면 내부 고발자에게 뭐 보상을 훨씬 더 많이 해준다면 사실 더 많은 제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낫지. 이제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CCTV를 수술방 내에 설치를 한다. 좋은 겁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러나 이제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 적나라한 표현에 대한 차이겠죠. 그러나 이거 CCTV 아니고서 이걸 대리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 그게 이제 카메라가 보고 있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 순간에 집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못 한다는데 저는 그것도 이제 가령 인턴 때부터 계속해서 그냥 아예 카메라 받고 그냥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게 찍는 것 때문에 적극적인 시술 처치가 안 되고 소극적인 시술 처치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거는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도 그건 전문가의 어떻게 보면 시술에 관련된 전문적인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순간 시술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법정에서 당연히 존중하는 걸로 지금 판례가 나와 있고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CCTV를 찍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전혀 엉뚱한 사람이 와서 엉뚱한 짓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지금 찍었으면 하는 게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의 그렇죠.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게 CCTV를 수술실 내에 설치를 해서 이걸 근절될 수 있다면 전 세계 어디에도 한 군데라도 있었겠죠.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어디에도 수술방 내에 CCTV는 설치된 국가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안으로 가령 수술실을 폐쇄 구조로 하고 지문 인식하고 뭐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실 들어가는 출입구에다가 누가 들락날락 했는지 CCTV를 한다. 그 정도는 대안으로서 충분히 이제 허용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의사협회 입장도 똑같은 건가요? 협회 입장 저는 이제 협회 또 의사의 한 개인 또 국민의 한 사람 이게 세 가지 역할을 지금 오늘 동시에 하고 있는데 협회 입장은 수술방 안에 그 바깥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협회는 왜 반대를 한대요? 일단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고 있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이나 광주시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적어도 수술방 입구에는 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서로의 이제 할 수 있는 평행선은 가지고 그리고 저희도 제가 아까 그 보도 내용을 보고 아주 울분을 참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그 정도는 해서 의사들 선생님들도 충분히 처치에 집중할 수 있고 또 국민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평행선을 찾아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들어가는 수술실 입구에다 CCTV 설치하는 정도다 하면 그 정도 한다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대안인 것 같아요. 괜찮은 대안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 광주 의사 회장님 생각하고 대한의사협회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고. 아니 이제 대한의사협회 이제 큰 틀이 있지만 또 저희들은 전국 광역시도 의사회장단 모임도 따로 있어서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이제 국민들도 편하고 의사선생님도 편하고 국민 어차피 목표는 국민 건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서로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서 수술하는 데 대해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이 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제도 개선이 되는 것 같고 문제는 사실은 국회예요. 국회인데 민주당이 지금 뭐 최근에 무슨 제명한다 그래도 168석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밀어붙일 수 있다. 안 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 말로만 하겠다 그러지 막상 지금 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니들 대선 때 보자, 니들 다음번 국회의원 때 선거 때 보자 그러면 사실은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국민들의 여론이랄까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제 이 입법에 있어서 중요한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경진 전 의원님 말씀은 환자들의 알 권리와 그리고 의료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이제 회장님께서는 수술실 내에서 말고 또 그 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아니면 지문 인식이라든지 뇌물 고발자에 대한 어떤 포상이라든지 이런 좀 다각적인 제도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회장님 말씀대로 입구에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만 가지고도 국회에서 입법을 해도 돼요. 근데 그 입법도 지금 국회에서 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국회에서 그 입구에 하는 것도 국회에서 그 입법을 안 밀어붙이고 있고 우리 회장님이나 시도 회장단들의 생각하고는 달리 입구에 설치하는 것도 제 느낌으로는 의사협회에서는 우리 절대 반대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들이 강경하게 나오실 것 같다라는 게 지금 김경진 사실 전 의원님 국회도 우습고 민주당도 우습고 사실은 대한의사협회도 사실은 다 우스운 거예요 지금. 그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더 우습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자, 우선 지금 이제 국회에서 법안 발의하고 이제 처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소위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통과 가능 여부는 우선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떠세요? 아니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된다니까요. 마음을 안 먹으니까 그렇지. 하는 척만 하니까 그렇지. 간단해요.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또 우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그걸 질의를 냈는데 이준석 대표는 또 답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인식을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대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그러니까 어떤 합의와 그러니까 국민의 합의라는 것은 지금 환자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또 잠재적인 환자도 있지만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의협 또 그 외에 또 이제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 이 모두가 국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술실 안에 한다고 하면 그렇다 치지만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술실 입구에 하는 것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밀어붙여도 의사 선생님들 내부에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참을 수 있지 아마 그런 기류인 것 같아요. 방금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근데 그것도 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그거는 일정 정도 사실은 이게 책임 있는 주체가 밀어붙여 줘야 돼요, 보면. 자, 그럼 이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서 지금 현실적인 대안을 고려해서 지금 이제 정당 간에 좀 논의를 통해서 이제 법안 좀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해도 될까요? 아니 정당 간에 논의 필요 없어요. 하면 된다니까 내가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그 정도까지는 보니까 수용할 자세가 돼 있어요. 회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독주를 합니까? 의견 수렴하는 절차 옛날 과정이 법안들은 왜 필요하죠. 그렇게 했어 그러면.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회장님.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한 곳이 거의 이제 없다.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어떤 희귀한 현상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인천의 어느 병원에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의료계 신뢰를 회복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 우리의 자정 노력의 한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제가 가령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다 이러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환자 선택에 따라서 나 수술하는 거 찍어줘 하는 이런 제도를 선택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뭔가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더 주겠어요,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가를 그런 제도를 마련한 병원에 대해서는 수가를 한 20-30% 올려준다든지 이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환자가 또 동의를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의료행위를 하다 보면 동의를 못 받고 아주 응급으로 환자 응급실 오자마자 바로 체크하면서
움직이면서 동적으로 바로 수술방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바로 그냥 네. 여는 상황도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정말 5초면 살릴 수 있는지 뻔히 아는데 그 동의를 받고 기다릴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응급 상황이 그런 상황만 있을 수는 없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 응급실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이게 아주 동적인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이 동의를 받는다는 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급은 당연히 동의가 불가능하죠. 또 가족이 있다면 또 이제 가족이 대리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 불가능한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가능한 상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병원에 대해서는 뭔가 수가 있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이런 방안이 도입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 큰 틀에서는 대단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근데 이 부분은 환자나 국민들은 사실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네. 의사 선생님들은 어쨌든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대체적인 정서인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나마 합리적으로 지금 타협 가능한 지점이 그럼 수술실 입구에다 설치한다든지 이 정도는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기분은 나쁘지만 그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료계 내부의 이제 대체적인 정서인 것 같고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 제도라도 지금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줘야 되고 그 부평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행정당국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거기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뭔가 좀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큰 틀에서 흐름들이 오를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좀 제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말씀을 들으니까요. CCTV 설치는 어떤 형태로든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런 국민 결론에 좀 정서가 그러고 도달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것은 할 수는 있지만 아까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그 내에 그 환자 몸이 지키는 그런 것은 피하고 게 가장 큰 바람이라는 이야기죠. 네. 자, 회장님,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회장님께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게 역력히 느껴집니다. 말씀 중에 이제 자정 노력과 또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언급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주시죠. 이제 의료법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죠. 의료법 8조에 관한 의사면허 신고 시 아까 말씀드린 정신질환이랄지 마약, 뭐 대마랄지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분들은 무조건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를 할 수 있고요. 의사가 아닌 자에 대한 피부, 뭐 절개, 봉합 이런 것들은 아주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은 바로바로 이제 아까 자체 정화라고 했는데 보고가 들어오겠죠. 전문가 단체 뭐 아시다시피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금방 보고 들어오듯이 바로바로 저희들도 해서 이제 전문가 평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평가제에서 일단 한번 하고 판단이 되면 윤리위원회에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건 경찰 고발 사건이다. 그러면 바로 경찰에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런데 또 내 식구라고 팔이 안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말 우리 지금 의사선생님도 고생하시거든요. 지금 뭐 이런 감염성 이런 질환이 있음에도 거기 더 접근, 방호복 한번 입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 사실 이거 물 마시고 싶어서 지금 마시잖아요. 방호복 입고는 마시고 싶어도 땀 뻘뻘 마시지 못한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벗고 다시 불리면 방호복 그 돈 들어가죠. 또 그 있는 환자를 봐야 될 시간이 아까우니까 물도 안 마시고 일하고 있거든요. 또 6시까지 진료하시고 우리 동네 의원 의사 선생님들 6시부터 10시까지 지금 시청 선별진료소에 가서 방호복 입고요. 저녁 식사도 못하고 밤 10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간혹 어떨 때는 검사 새벽 3시까지 물 한 모금 안 먹고 밥 한 끼 안 먹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욕먹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리수술 저희들이 더 먼저 찾아내고 저희들이 먼저 척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바쁘신 와중이실 텐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 위기 극복,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사건으로 의료계 신뢰 회복으로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우리 국민 건강이 제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대리 수술 CCTV 오늘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건강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겁니다. 코로나 극복은 접종밖에 없습니다. 백신이 어찌됐건 뭐 혈전증이 생기는 확률이 100만 명당 1명이라고 할지라도 광주 시내 인구가 150만이라고 할 때 광주 시내 인구의
한 명 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맞아서 내 이웃, 내 가족이 편안하다면 꼭 접종을 해서 코로나를 빨리 척결하고 끝이 보이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 또 의사 선생님들, 또 모든 분들이 직역이 함께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대한민국이 이게 환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의료 체제가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의사처럼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긴 시간 수련받은 분들이 없고 그런 분들한테 이런 질 높은 서비스를 이렇게 염가해 받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의료 수준 가장 최상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대리수술이라든지 이런 의료계 일부에 조금 남아있는 악습이라든지 불법적인 행위 여지가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아직은 좀 목마른 대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신속하게 그냥 수술실 입구에다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 정도 제도 개선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마 수술받는 환자나 가족들도 비교적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의사 선생님들은 의사 선생님 나름대로 또 어떻게 보면 마음 자세를 또 이렇게 다잡는 기회도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신속하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부터 대리 수술 의혹까지 있을 수 없는 일과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디 원칙에 충실하고 또 기본이 확립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시사 터치 따따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